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백영옥. 우리는 전직 어린이였다. 얼마 전 지혜의 6살짜리 딸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다가 컵에 담긴 물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엄마, 물속에 그의 얼굴이 있어. 여자아이는 유치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종일 강아지처럼 쫓아다녔다. 남자아이가 뛰면 뛰고 걸으면 걷고 멈추면 멈췄다. 그러지 말라고, 그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질리게 마련이라고 말해줘도 아이의 귀에는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그 애가 보고 싶다며 울었다. 종종 멍해졌다. 아이는 사랑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이란 명사에 빠졌다는 조금 특별한 동사를 쓰는 건 사랑이 젖어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와 만나 크나큰 낙차를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쿨하고 드라이한 사랑 같은 건 이제 잘 믿지 않게 됐는데 그건 물기가 없는 곳에선 어떤 생명도 자라지 않는 이치와 같다. 생명이라곤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 선인장이 존재하는 건 어딘가에 있을 오아시스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반짝인다. 그래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17살짜리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74세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망측, 주책, 주접 같은 말은 사랑에 붙이는 주홍 글씨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이나 인종, 성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이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신나게 틀어놓고 걷는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다.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쳐다본 건 휴식을 즐겨야 할 한적한 공원에서 볼륨을 너무 크게 울린 라디오 때문이었지 그 나이가 싫어서가 아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오순도순 공원 데이트라도 하려면 볼륨을 저렇게 높인 라디오를 틀고선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에겐 6살 꼬맹이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단번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래라는 말이 날아왔다. 요즘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어쩐지 반박하기가 힘든 말이라 아무 대꾸도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6살 꼬마의 사랑을 지지한다. 우리 모두는 전직 어린이였다. 그녀가 실현당하면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는 이모가 되고 싶다. 사람은 언제 위로받는가? 내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소설가로 장래 희망을 정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건 초등학교 시절 학년 앨범에 내가 그렇게 적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매 학년이 끝나면 단체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었다. 중학교 때의 나는 연애 소설의 여왕이었다. 친구들은 내가 쓰기만 하면 그걸 읽지 못해 안달이었다. 당시엔 지금처럼 개인용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공책에 쓴 소설을 점심시간마다 육성으로 들려줬다. 마치 변사처럼. 내 10대 시절은 할리퀸과 하이틴 로맨스, 시드니 셀던과 스티븐 킹으로 이어지는 장르의 시대였다. 얇은 문고판 로맨스 소설을 하루 서너 권씩 읽어 치웠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대신 연애 소설과 연애한 셈이었다.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 제대로 된 연애를 할 리 없어서 대학에 다닐 때는 줄곧 차이는 연애만 했다. 일단 소설가가 되려면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게 정석이라 20살 이후 글을 써서 투고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 낙방기의 시작이었다.
1월 1일이면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당선 소감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당선 소감이었다. 처음 낸 미흡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때 결심했다. 만약 문학상을 받게 된다면 나는 조금 다른 당선 소감을 쓸 거라고. 나 같은 문학의 루저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싶었다. 이유는 하나, 당선 소감을 보고 있을 마음 아픈 누군가에게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 말은 간신히 용기를 낸 내가 가장 약할 때의 나 자신에게 토닥이며 해줄 말인지도 몰랐다. H의 어린 시절 얘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썰매에 관한 이야기였다. 겨울이면 한강에 얼던 시절, 초등학생이던 그는 친구와 함께 썰매를 타러 갔다. 친구는 새로 산 썰매를 자랑하며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곧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새 썰매를 자랑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있는 대로 풀이 죽어 있었다. H는 친구를 바라보다가 미끄러진 듯 물에 빠졌다. 사실 일부러 물에 빠져준 것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다. 심지어 으하하 웃기까지 했다. 두 친구는 홀딱 젖은 옷을 툭툭 털며 사이좋게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H에게 일부러 물에 빠진 이유를 물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나로선 의문이었다. 그때 H가 하는 말이 이랬다. 인간이 언제 위로받는 줄 알아? 쟤도 나처럼 힘들구나. 바로 비극의 보편성을 느낄 때야. 긴 시간이 흘러 문학상을 받고 소설가가 되었을 때, 그러므로 내 당선 소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낙성기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신문에서 떨어졌고 어느 문학상에서 떨어졌고 그것이 몇 년도였고 다시 도전한 신문에서 또 떨어졌고 다시 떨어진 그곳에서 3번 더 넣었지만 또다시 떨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H의 말이 맞다. 누군가의 성공담에는 교훈이 있지만 위안은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에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그걸 알게 된 건 33살이 되던 가을이었다. 소설가를 꿈꾸며 매일 일기를 쓴 아홉 이후 24년의 시간. 소설을 투고하기 시작한 지 정확히 13년 되던 해였다.